안녕하세요, 여러분.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폭력의 종류와 대처 방법을 알아보고 성폭력의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서 알고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성폭력의 종류와 대처 방법을 알아보고 성폭력의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0대 청소년 성폭력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절도 성폭력 혐의로 중학생이 입건된 가운데 속보입니다. 10대들 사이에서 몰카 피해가 최근 텔레그램을 통한 청소년들의 성폭력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폭력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폭력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이란 폭행이나 협박, 위력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성을 이용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행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에는 강간, 유사강간, 성추행, 성희롱, 성학대,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강간, 유사강간이란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여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는 행위 또는 유사행위를 말합니다. 두 번째, 성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다른 신체 부위에 접촉하거나 음란한 행위 등 성적 침해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세 번째, 성희롱이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어나 행동을 말합니다. 네 번째, 성학대란 보호하거나 양육하는 대상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적 가혹 행위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 스토킹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며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 성폭력이란 온라인 상에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중에서 사이버 성폭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사이버 성폭력에는 몸사진, 동영상 등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몰래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다른 사람 사진을 성적 합성하여 유포하는 행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는 행위, 이 모든 것들이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성폭력인 줄 모르고 하는 행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상대방의 외모를 비유하거나 신체 변화를 성적으로 놀리는 것도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너 땡땡 닮았어, 이런 것들도 폭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동의 없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친구들에게 보여주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장난으로도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성폭력 대처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신체 노출이나 성적인 행동을 사진 찍어 공유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면 안 돼요. SNS 등의 계정 비밀번호를 오래 사용하면 안 돼요. 낯선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만나자고 하면 어른들께 알리고 행동해요. 원하지 않은 성적인 사진, 영상을 보면 불쾌감을 표현하세요. 혹시 피해자가 주변에 있다면 친구 말을 믿어주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꼭 권하세요. 나라면 안 그랬을 텐데, 덮어도 너도 잘못했네, 절대 이런 말들은 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네, 혹시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우리 학생들 많이 당황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당황하시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것, 증거를 확보하세요. 증거 확보를 하기 위해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보관하시고요. 온라인상에서는 캡처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하고 즉시 경찰, 학교, 가족 등 주변의 도움을 청하세요. 오늘은 성폭력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잘 기억해서 성폭력 없는 세상 만들어 보아요. 청소년들이 행복한 세상. 이번에는 요즘 사회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처 방법과 예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가 단톡방에서의 여학생 성희롱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대와 고려대에 이어 이번에는 연세대와 현직 초등학교 교사와 임용 예정자 14명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가수 승리가 만든 단체 채팅방에서 방송인 정준영 씨가 몰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들과 돌려본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상 말세다. 상습범이래. 미친 거 아니야? 부끄럽다 진짜. 하지만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는 일상에서 자주 비슷한 일을 겪습니다. 까똑. 까똑. 타인의 외모를 품평하는 당신. 경고! 네? 그냥 저희끼리 농담한 건데? 남자들은 원래 야한 얘기하고 그래요. 그렇다면 당신은 단톡방 성폭력 가해자입니다. 까똑. 까똑. 섭섭은 개뿔. 동의 없는 촬영은 범죄입니다. 불법 촬영, 지금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그런데 용기가 안 나요. 혹시나 제 사진이 퍼지기라도 하면 어쩌죠? 어떤 경우에도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모든 폭력의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지금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대응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까똑. 까똑. 경고! 퍼다나르는 당신도 공범입니다. 아니 근데 연예인이잖아요. 사람들 다 보는데 저 하나 안 본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네, 그럼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볼까요? 당신의 얼굴에 타인의 몸을 합성한 사진이나 사귀는 친구와 기념하기 위해 찍어둔 영상이 당신도 모르게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에서 퍼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영상 보면 여자가 카메라를 알고 있어요. 둘이 합의하에 알고 찍은 영상 같은데?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물이라고 하더라도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자,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디지털 성폭력의 가해자가 되고 있지는 않았나요? 무엇이 문제인지 인식하는 것부터가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단톡방,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웃고 넘기지 마세요. 당신의 말 한마디가 우리 사이를 바꿉니다. 까똑.
디지털 성폭력, 지금 당신이 멈출 수 있습니다. 장난이야. 장난도 못 받아줘? 내가 싫다고 했는데 네가 장난이라고 하면 장난이 되는 거야? 너도 처음 웃었잖아. 그런데 왜 화내? 처음부터 찍지 말라고 했어. 꼭 화내면서 말해야 하니? 언성이 높아집니다. 이 친구들 왜 이럴까요? 신영이는 휴대폰으로 사진 찍기를 좋아했습니다. 친구들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친구들은 웃기도 하고 손가락으로 V를 만드는 포즈를 취해보기도 했습니다. 영호는 사진을 찍지 말라고 했어요. 처음엔 웃으면서 다음엔 나 사진 찍히는 거 싫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신영이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영호는 신영이의 전화기 속 갤러리를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영호의 사진이 여러 장 있었어요. 무표정한 모습, 웃는 모습, 화내는 모습, 고개를 젓는 모습, 엎드려 자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신영이는 사진을 모두 지웠습니다. 이후로 신영이와 영호의 다툼은 친구들 사이에서 계속 말거리가 되었는데요. 평소에도 영호가 유난히 까칠하다는 말, 영호가 화장을 하고 다녀 눈에 띈 게 문제인데 왜 화를 내냐는 수군거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신영이가 잘못했는데 왜 내 탓을 해? 학생이 화장하고 다니는 게 문제지 입술에 빨간 거 바르는 거잖아. 이거 립글로스야. 학생이 화장하니까 신기해서 찍은 거잖아. 신영이가 찍은 건데 왜 내 립글로스 탓을 하냐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지 않고 사진을 찍은 것이 문제인데 찍힌 사람에게 그럴 만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말하는 건 옳은 걸까요? 몰카라고 불리는 몰래 촬영, 사실 장난처럼 다룰 행동이 아닙니다. 상대방 몰래 도둑처럼 촬영한다는 의미에서 도촬, 법적 명칭으로는 불법 촬영입니다. 요즘에는 불법 촬영 사진을 온라인에 올려 조회수를 올리면서 자신감을 얻는 학생들도 생기는 실정입니다. 한 초등학생은 잠든 누나의 발목과 손목을 테이프로 묶고 누나를 깨워 당황하는 모습을 비추고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달라고 말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또 어느 10대 BJ는 반바지를 입은 어린 여동생의 하반신을 비춘 후 동생의 배, 허벅지, 다리 등을 때리는 것을 올렸습니다. 채팅창엔 다리 만짐에 부러워 등 성희롱 발언이 올라왔습니다. 한 초등학생은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하면 우리 엄마 엉덩이를 보여주겠다더니 실제로 여성의 엉덩이를 5초가량 찍어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르는 채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SNS에 불법 촬영물을 올리는 일은 오프라인 성범죄에 비하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심지어는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영상을 공유, 시청하는 사람들도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좋아요를 누르거나 돈을 지불합니다. 영상을 보면서도 피해자를 혐오하는 말을 합니다. 이에 피해자는 2차 가해에 시달리며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처벌 강화. 둘째, 피해자 지원 강화. 셋째, 온라인상 불법 촬영물의 신속한 차단과 유포 방지. 넷째, 성폭력 예방 교육 시 카메라 불법 촬영과 유포 행위의 위험성, 처벌 법규 등을 집중 교육할 것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문자보다 영상과 이미지에 더 익숙합니다. 장난처럼 생각한 행동이 다른 사람의 심각한 인격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됩니다. 동의 없이 사진을 온라인에 올려도 안 됩니다. 불법 영상물을 공유하거나 시청하는 것도 결국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불법 촬영의 피해자는 잘못이 없습니다. 장난으로 혹은 상대방의 잘못으로 치부되는 불법 촬영은 때로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남부경찰청 김포경찰서 태수지 경사입니다.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은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 앱을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성착취 사건입니다. 사건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어 더욱 큰 충격과 우려를 안겼는데요. 이제 더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러한 사건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디지털 성범죄 유형 및 그에 따른 대처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을 짚어보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불법 촬영, 촬영물의 비동의 유포, 사진 합성, 성적 괴롭힘, 인터넷 성매매 알선 및 홍보, 몸캠 피싱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범죄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성범죄는 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 유포하거나 재유포하는 행위로 이러한 촬영물을 내려받거나 공유하고 시청하는 것 또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은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 내용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성희롱 등의 행위를 통틀어 말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1대1이 아닌 1대 다수인 경우가 많으며 스토킹, 데이트 폭력, 성매매 알선, 주거 침입 등 현실 범죄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디지털 성범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게임을 좋아하는 A 학생의 사례입니다. A는 아이템을 사기 위해 기프트 카드가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온라인에서 공짜로 기프트 카드를 주겠다는 글을 발견하고 톡을 보냅니다. A가 자신의 정보를 전해주자 가해자는 갑자기 돌변하여 A의 몸 사진을 찍어 보내야 기프트 카드를 주겠다고 합니다. 이를 거절하자 가해자는 A의 정보로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A를 험담하는 글을 올리며 협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 특정 인물과 몸 등을 합성하는 지인 능욕,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에 휘말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10대였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가해자는 지인의 신체를 성적인 영상물과 합성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은 이러한 행동이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비율도 증가하면서 그 처벌 기준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촬영물을 이용한 성범죄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징역이나 벌금형과는 별도로 보안처분 제도를 통하여 관할 경찰서에 10년에서 30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이렇게 등록된 신상정보는 취업 및 승진, 공무원 임용, 비자 발급 등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거나 목격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112에 신고하거나 부모님,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증거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저장하여 경찰관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과 함께 신고하고 경찰청 온라인 홈페이지, 모바일 앱 사이버캅 또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나 학교전담 경찰관을 통하여 신고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이 개인정보를 물어오면 먼저 의심해보고 범죄 우려가 있을 땐 보호자나 신고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둘째, 개인정보를 직접 알려주지 않아도 주고받은 대화나 SNS 프로필 사진을 통해 상대방이 내 개인정보를 알아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 주세요. 셋째, 피해를 입게 되면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고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112, 117, 182 등의 신고전화, 경찰청 모바일 앱 사이버캅 또는 경찰청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최근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처음 접하는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으며
SNS 등을 사용하는 시간도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피해자는 나일 수도, 또 우리의 소중한 친구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실천으로 더욱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친구들. 오늘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법을 알려줄 거야. 이 정도로는 내 개인정보를 알 수 없을 거야. SNS에 올라온 학교 생활 사진, 일상 사진으로도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거나 짐작할 수 있어요. 이 정보를 통해 SNS를 통한 피싱, 성착취에 악용하려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친구하자거나 네가 마음에 든다는 채팅이나 쪽지 받아본 적 있나요? 이렇게 채팅을 통해 친해진 친구가 나의 개인정보 혹은 몸사진을 요구하지는 않는지 눈여겨봐야 한답니다. SNS에서 만난 친구, 이 친구가 아니라고? SNS에서 만난 친구가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일 수도 있대요. 예를 들면 10대 친구인 줄 알았는데 어른이거나 같은 여자친구인 줄 알았는데 성별이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친구로 접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하거나 해킹된 계정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요. 스스로 올린 몸사진을 빌미 삼아 누군가가 협박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올린 성적인 사진을 빌미 삼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경찰 신고 없이 무료 지원하고 있으니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 교시는 우리 반 단톡방 에티켓에 대해 알아볼게요. 상대방의 동의 없는 촬영과 공유. 친구 사이니까 괜찮을까요? 아니요. 맞아요. 친구뿐 아니라 가족의 사진이라 해도 동의 없는 촬영, 공유는 범죄라는 것 잘 알고 있죠? 네. 뿐만 아니라 동의 없는 사진 합성과 합성 사진을 이용한 성희롱, 모욕은 명백한 범죄랍니다. 이렇게 친구들의 사진을 이용한 성희롱, 외모 품평하는 모습을 보았거나 불법 촬영한 영상을 올리는 것을 보았다면 이건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야. 장난이 아니라 폭력이야. 라고 친구에게 알려주세요. 말하기 어렵다면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도움을 청해요. 이번엔 커플 사이에서 필요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사귀는 친구가 원치 않는 사진이나 영상을 찍자고 강요한다면 단호히 거절하세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원하지 않는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강요하지 않아요. 또 촬영에 동의했어도 허락 없이 유포하는 건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사귀던 사이의 촬영물을 부모님이나 학교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다면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협박받은 사실만으로도 도움받을 수 있어요. 4교시에는 중요한 여러분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혹시 친구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친구의 피해 사실을 다른 친구들에게 전하지 말고 정보를 알려요. 또 친구가 자기 잘못 때문이라며 자책하면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의 잘못이라고 알려줘요. 디지털 성범죄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요. 모두 잘 알고 있군요. 맞아요. 디지털 성범죄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피해 영상물 삭제하려면 부모님 동의가 필요한가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모든 지원 과정은 비공개로 부모님 동의, 경찰 신고 없이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상담이나 신고 용기가 나지 않는데 어쩌죠? 본인이 직접 전화하지 않고 형제 자매의 연락으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인터넷 게시판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어요. 제 몸을 찍은 촬영물이 인터넷에 퍼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피해 촬영물을 무료 삭제 지원해드리니 걱정 말고 연락해요. 또한 단톡방, SNS 계정, 피해 촬영물은 지우지 말고 연락해요.
제 일상 사진을 이용해 성희롱하는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의 사진을 합성하거나 합성 사진으로 성적 모욕하는 경우도 범죄이므로 무료 지원받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피해 촬영물을 유포할까봐 두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아직 촬영물이 퍼지기 전이라도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에 대한 상담, 유포에 대한 모니터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촬영물을 올리겠다고 협박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유포하겠다는 협박, 시키는 대로 하면 촬영물을 지워주겠다고 하는 회유 방식은 가해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가해자가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바로 전문기관에 도움을 청해주세요. 여성 긴급전화 1366, 청소년 상담 1388. 꼭 기억해요. 피해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요. 피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성 긴급전화 136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이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먼저 일산 중학생들 집단 폭행 사건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낮에 한 건물 주차장에서 관련 영상이 올라왔고요.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중입니다. 교수님, 어떤 영상이었습니까? 네, 어제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이 일산 학폭 영상이라는 동영상이 올라왔는데요.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한 그 상가 앞에서 일어난 일인데, 네.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이 한 남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중에서 남학생 1명이 그 아이의 그 목을 갖다가 뒤에서 이렇게 조르는 일명 그 기절놀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분당 서영고 학생 그 영상에서 나온 그 기절놀이 같은 거하고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옆에 있던 그 여학생 같은 경우는 담배를 피면서 피해 남학생의 이제 성기를 만지는 그런 장면까지 포착이 돼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학생들은 뒷짐을 지고 있거나 약간 떨어져서 구경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을 그 건너편에 있는 그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 그 운전자가 그 영상을 찍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환한 그 대낮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치는 그러한 번화한 곳에서 이 중학생으로 보이는 그 학생들이 저런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저런 행위에 대해서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세상이 저 지경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자, 설명은 들었는데도 상당히 충격이 큽니다. 자, 이것을 촬영한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현장에는 경찰관이 출동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인 어떤 담당 부서로 넘어갔거나 이러진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이제 해당 지역 관할 경찰서가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인데요. 거기에다가 네. 이제 신고를 확인을 해봤더니 처음에는 신고가 없었다라고 했다가 확인을 하니까 오후 4시 50분경에 그 촬영자가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을 해서 사실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밝혀졌습니다. 네. 이제 지구대 경찰관이 출동을 해가지고 영상 속에 있는 그 학생들하고 만나가지고 경위를 파악을 해보니까 나중에 이제 뭐 파악하고 난 뒤에 철수하고 그 사건을 갖다가 이제 그 수사부서에 인계를 안 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이거죠. 피해 학생에게 물어보니까 피해 학생이 피해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거 우리 장난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전화를 갖다가 해서 알렸더니 우리 처벌 원치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건 인계를 안 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보복 범죄가 두려워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는 할 수는 없지만 자관 경찰의 입장에서는 저런 상황이니까 이제 수사 부서에 인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보도되고 난 뒤에 경찰에서는 다시 정확한 사건 내용과 처리 경위를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뭐 수사나 조사가 시작된 건 아니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교수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추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용인에서 발생한 고등학생 집단 폭행 사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십 명이 한 명을 집단적으로 때렸다는 건데 무슨 일입니까, 교수님? 네, 이건 용인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지난 5일에 그 수지구에 있는 그 한 아파트 폐공간 내에서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라고 하는데 한 20에서 25명 정도의 학생으로부터 30분간 집단 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 고소장이 접수가 돼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이 피해자 A군 같은 경우는 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중학교 다닐 때 어떤 그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는데 네. 이제 고등학교 왔으니까 또 괴롭히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5일 오후에 수업이 끝나고 어디 장소로 와라, 나오지 않으면은 뭐 죽이겠다, 뭐 이렇게 협박을 했고, 또 심지어는 뭐 부모에게까지 뭐 해코지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학생이 그 현장에 나갔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집단으로 폭행을 하고, 심지어는 그 뭐 쓰러진 학생에 대해서 발길질하고, 또 담배를 갖다가 코에다 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경찰은 현장 인근에 있는 CCTV를 확보해서 가해자들을 특정하고 현재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가해자를 특정하고 지금 수사 중이다. 여기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자, 말씀드리기도 정말 두려울 정도로 10대들의 이 무분별한 그것도 집단 폭행 사건, 이거 굉장히 좀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뭐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범죄로 또 연결되기도 하는데, 왜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됐을까요? 이게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또래 사이라서 이게 큰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사실 뭐 10대 집단 폭행은 이전부터 있긴 있었죠. 그래서 네. 첫 번째 사건 같은 걸 보게 되면 피의자하고 그리고 이제 장난하고 피해 사이가 상당히 모호한 그런 것을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 사건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꼼짝 못했는데 너한테 지금 현재 뭐 반발한다는 말이냐라고 해가지고 한번 혼을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봤을 때는 그 범행 동기가 상당히 사소한 거죠. 그런데 이 청소년 비행과 관련돼서 이제 범죄학 이론 중에서 이 사이커스 마자라고 하는 학자들이 주장한 것 중에서 중화기술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세계를 갖다가 부정하는 건데, 책임을 부정하고 가해를 부정하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를 부정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책임이 있어? 우리가 크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비난자에 대한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이라든가 교사라든가 그리고 기성세대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충성심, 나도 여기에 껴서 한 일원이 되어 보겠다라고 이런 생각으로, 그런 심리에서 이런 그 범죄를 저지르는데요. 우리가 이제 꼭 그 명심을 하셔야 될 것이, 요즘에 그 학교 폭력 미투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공소시효 없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가해자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잊어버리지만 이 피해자는 결코 잊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연예인이라든가 스포츠 선수들, 이 학폭 미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생생히 봤던 바 있습니다. 지금 뭐 사실은 어려서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폭력이고 집단 폭행입니다. 그 엄중함을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